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조화된 불평등에 대한 개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구조화된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이 널리 받아들여지거나 제도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평등 현상이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면 구조화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악랄한 사회 불평등, 구조화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구조화된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 이론, 계층 이론을 비교할 수 있으면 이번 페이지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급 이론, 계층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요, 뭐 여러 학자가 있겠지만 계급 이론은 칼 막스, 우리가 마르크스라고 말하는 그 자본론, 공산당 선언 쓴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가 이제 계급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고요. 계층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 예전에도 배운 적 있어요. 독일어에서 W는 브 발음이 나요. 그래서 막스 베버입니다. 이 두 학자가 계급이론, 계층이론의 대표적 학자고, 교과서 140쪽, 141쪽을 보시면 이 마르크스와 베버가 어떤 방식으로 이론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내용 비교는 그림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급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왼쪽 그림이 계급이론인데요. 여기 지금 중간층에 대한 개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중간층은 발전된 형태의 계급이론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빼고 생각하세요.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계급이론은요, 크게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이렇게 두 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누는 기준은 쉽게 말해서 돈이에요. 돈. 이걸 다르게 말해서 생산수단이라고도 하고, 여기 보면 경제적 요소라고 표현되어 있죠? 경제적 요소, 생산수단. 둘 다 돈이란 뜻이에요, 결국. 돈이 있으면 자본가고, 돈이 없으면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경계선은 굉장히 뚜렷하고 명확해요. 그래서 쉽사리 넘나들 수 없는 경계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가 노동자 두 개를 이 이론은 이분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표현 나와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비연속적 개념으로 계급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 경계선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명확한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귀속의식. 여기 표현되어 있죠? 귀속의식. 귀속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를 계급의식이라고 합니다. 계급이론에서의 귀속의식을 계급의식을. 그래서 나는 노동자야. 나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 라는 계급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자본가야. 그래서 나는 노동자를 어떻게 굴려서 나의 이윤을 최대화해야 돼 라는 계급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계급의식은 서로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어서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계급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각각의 자본가들끼리의 연대의식, 노동자들끼리의 연대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반면에 오른쪽 그림이 계층이론이고요. 계층이론에서는 두 개로 나누지 않고요. 보통 세 개로 나눠요. 세 개로 나누는데 이것도 비연속적, 불연속적이지 않고 그냥 쭉 연속적인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예요.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뜻 아시죠? 그래서 상층, 중층, 하층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선이 모호해. 애매모호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층, 중층, 하층을 나누는 기준도 계급이론에서는 경제적 요소, 즉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계급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계층이론에서는
그 요소가 경제적 요소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 요소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위신, 어떤 뭐 지위,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양한 거야. 경제적인 것에서 상층일 수도 있지만,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하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도박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 돈이 엄청 많은 졸부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경제적 요소에서는 상층일 수 있겠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별로 존경받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과 사회문화적인 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2단원의 지위불일치 현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좋은 것은 바로 이 계층이론이다. 계층이론은 계급이론과 비교했을 때는 이 각각의 계층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귀속의식이 약하겠죠. 귀속의식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내가 어떠한 계층에 속해 있다라고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도 한번 여쭤보세요. 아빠는 상층이야, 중층이야, 하층이야? 그러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해진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귀속의식이나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사회불평등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미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기갈상 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회불평등을 보는 관점엔 대표적으로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있는데요. 기능론적 관점은요, 사회불평등을요, 보편적이고 불가피하고 심지어는 최선의 기능을 다하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사회 곳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봐요. 뭐가 사회불평등이? 사회불평등 그러니까 좋게 보는 거야. 사회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존속해야 돼. 여기 지금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양하고 기능적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직업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업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럼 월급 조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억울하면 공부하라는 거야.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여기 보세요. 사회에서는 사회적 위치의 중요성에 따라 보상의 차등을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말이야. 누구는 월급 많이 주고 누구는 월급 적게 준다는 거지. 인재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그렇게 큰 보상,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열심히 노력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너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 갖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 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보상의 차등, 누가 월급 많이 받고 누가 월급 적게 받는 것이 공정한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인정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나는 저 직업을 갖고 싶어. 나는 월급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는 사회불평등. 이해가죠? 반면에 갈등론에서는 뭐라고 보냐면요. 뭐가 중요한 직업이야? 모든 직업은 다 중요하지. 모든 직업에 귀천이 있어?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 아저씨. 월급 적게 받으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거야. 그렇게 어떤 직업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말하는 거다? 누가 말하는 거다? 결국에 여기 지배 집단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또 중요한 거야 라고 뻥치는 거다. 그리고 지네들이 돈 더 많이 가져가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사회적 희소자원은 개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권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여기서 말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그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부자면 나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좋은 차 굴린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차등 분배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 대립과 갈등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불평등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갈등론이 된다. 이게 가죠? 이거 여러분들 다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유나와 주연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유나는 사회 불평등은 필수적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회사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높은 월급을 줘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다 월급 똑같이 받으면 다 열심히 일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 높은 보상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유나는 기능론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 근데 주연이는 반대로 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누가 규정해? 그 다음에 교육훈련 수준과 능력 차이에 비해서는 보상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 어떤 기업의 회장님은 50억을 연봉으로 받는데 그 말단 비정규직 직원은 한 달에 고작 1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주연이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이라는 거는 기득권층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봐. 그러니까 주연이는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연이는 갈등론으로 지금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죠? 자, 여기까지 내용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짠짜잔 사회 계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